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요. 보험에 관한 상식은 물론 다양한 정보들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분들과 함께 하겠죠?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험학개론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험 준비.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한 보험 준비입니다. 과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좀 느닷없긴 하지만 네. MC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요? 예. 보험 만기가 100세이기 때문에 저는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살까지요?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예. 네. 근데 혹시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상으로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와,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당장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앞으로 3, 40년 후의 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 해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살을 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또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네.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과연 이제 내가 서럽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내가 만약 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잘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확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좀 저희가 나눠볼까요? 먼저 이 오늘의 주제인 고령화와 관련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부모님 그 의료 실비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네. 부모의 평균 그 투병 기간이 6.1년, 그리고 의료비는 3,228만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의료비를 마련하고 있는 그 방안으로 이 자녀 지원이 47%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그 82%가 가계소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자녀의 95%는 노후에 이 의료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퍼센트는 48%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처럼 급격하게 노령하고 되어가고 있지만 이 노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또 자녀를 부양하는 등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작 본인에 대한 이런 보험들 또 노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료비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60세 이전의 가입자분들에게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일반 실손 의료비라는 거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0세가 넘게 되시면 물론 방문 진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 실손을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그 연령대에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보통은 있으시기 때문에 노후 실손이나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이라는 걸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면 이 의료비라는 거 병원비가 가장 문제니까 이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그리고 우리 MC님도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실손보험은 뭐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그렇습니다.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신될 때의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계속 상실한다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한다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일단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실손의료비도 다 같은 실손의료비 보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3년 갱신 혹은 5년 갱신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런 실손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가입하는 실손은 1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고 과거의 그런 3년, 5년 갱신의 실손과는 보장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이 좀 갱신이 많이 돼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현재의 실손과 구분을 잘 하셔서 어떤 게 유리하신지 잘 검토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세 만기다 그러면은 100살까지 보험료가 오르면서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네. 아니 근데요. 보험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1, 2년도 아니고 오래 유지를 못하면 그것도 손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실비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지금은. 네. 질병상해 입원 5천만 원, 통원 30만 원 한도로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자기 부담금이 5천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좋다 하기는 했지만 네. 보험료가 2배, 3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는 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오르는 폭이 크냐 하면 사실 실비보험에서 병원에서든지 약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든가 무분별한 이런 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 중에서 도수치료라든지 MRI라든지 비급여 영양주사 같은 부분을 특약으로 빼면서 보험료가 많이 낮춰진 게 작년에 출시된 이제 착한 실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새로 가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렴한 착한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네. 나중에 오름폭도 적고 그래서 100세까지 유지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좀 오름폭이 높고 3년마다 5년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런 보험보다는 건강하신 분들은 빨리 착한 실비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실비 한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실비보험 이외에도 보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장 범위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저 그냥 보험료만 저렴하다고 해서 이 보험이 실속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 범위가 정말 넓게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보장 기간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도 이 100세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뭐 70세 만기나 또는 80세 만기로 준비해도 된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100세 만기로 보험을 준비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라. 또 되도록 보험 보장은 말씀하신 대로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실손의료비가 갱신인데 다른 건강보험들까지도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험료가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꼭 다른 보장들도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장들 역시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놓는다면 노후가 됐을 때는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을 해약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실비보험은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되냐? 네. 이 보장 범위에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뭐 5천 원 이런 거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저렴하고 덜 오르냐. 요거에 포인트를 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실비보험의 다른 보험들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준비하시되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 있는 이런 보험으로 전문가 상의를 해서 갱신형 실비보험과 비갱신형 일반 보험을 종합보험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식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네. 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전문가님들의 말씀 듣고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야 다행이지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비 보장에 대한 거 많이 말을 했으니까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보험하면은 실손의료비 보험 다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암보장이에요. 암보험. 네. 그렇죠.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 암으로 사망했다는 얘기
뭐 주변 사람들 별로 얘기 못 듣지 않나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엔 뭐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는데 맞아요.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TV 뭐 이런 그 연예 뉴스 이런 것만 봐도 연예인들도 암 투병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이제는 암이라는 질병이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중요한 건 이 암보다는 이제는 오래 사는 오늘의 주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험이잖아요. 그 고령화에 맞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 진단과 심장 질환 진단이라고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 보장 범위 넓은 것에 대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와 심장에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치료를 뭐 약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 후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꾸준한 치료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보험보다는 지금은 이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해서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최근에는 이제 치매 보험이 잘 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매 보험도 중증 치매만 보장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치매 보험이 CDR 등급 1등급 경증 치매부터 보장해주는 치매 보험도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3등급 이상 중증 치매가 되면은 이제 간병비까지 매월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잘 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대 질환도 물론 잘 준비해야 되지만 2대 질환 먼저 준비해 놓고 보통 이제 혈관계통, 뭐 협심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난 다음에 치매가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2대 질환과 더불어 치매 보험도 잘 준비해 놓으셔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후를 대비한 보험 중요성은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노후가 몇 살부터예요? 60살부터인지 70살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노후를 대비한 보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예. 예. 우선 그 이유는요. 이 월 보험료와 또 그 월 보험료를 내는 총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네. 25살 정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월 한 2만 6천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당장 좀 어려워서 그 2만 6천 원 납입하는 게 어려워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 그러면 만약에 20년 뒤에 한 45살이 되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전제하면 월 보험료가 대략 한 4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구나. 꽤. 물론 이제 25살 가입했을 때 보면 월 보험료 차이가 2만 2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25살에 준비하게 되면은 그 총 납입 보험료가 620만 원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어허. 만약에 45살에 네. 이걸 준비를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1,1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와, 2만 원 정도 차이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총 납입 보험료 자체가요. 5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암 진단비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다른 어떤 진단 자금이나 또는 수술 담보들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계산되는 금액들 그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응. 조금만 더. 뭐 많이 올라갔죠. 얼만큼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미루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일 많이 보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제일 많이 미루시는 연령대 20, 30대의 젊은 가입자분들이세요. 사람들. 네. 건강하니까. 그쵸. 저 때도 그랬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30세 이하의 가입자는 조금 이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요. 어린이 보험은 어른 보험에서 가입을 하면은 좋은 담보들이 되게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똑같아요. 어른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나. 그런데 어른보험에서는 가입을 요만큼밖에 못하는 걸 어린이보험에서는 요만큼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저렴하게 큰 금액을 좋은 담보를 준비할 수 있다면 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내는 총보험료, 월보험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이에 따라 어린이 보험으로 지금 30세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꼭 유념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노후를 대비한 보험에 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아플 때 처음에 발생하는 비용인 병원비에 대한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한번 잘 가입돼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암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치병이 없다라고 해서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보장들을 최대한 일찍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령이 언제냐에 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 연령에서 필수적으로 빨리 준비하는 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혹시 있나요? 라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험 준비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도 앞으로 내 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보험 증문즉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개의 질문들 가운데 우선 박석원 전문가님께서 번호를 하나 지정을 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증문즉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골라주세요. 저는 마지막 번호인 6번 하겠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에 있는 수술비 담보를 꼭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아주 잘 돼 편인데요. 있죠. 네, 문제는요, 이 모든 질병이 다 완치가 될 때까지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까지 받게 될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런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만약에요. 네. 만약에 MC님께서 그런 중대한 어떤 질환이 싫어, 걸려서 싫어. 만약도 싫어요. 네, 만약이라고 가정해보고요. 네. 그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돈이 지금 필요로 한데 2, 3천이? 예, 가지고 계신가요? 목돈이 어디 있어요? 뭘 팔던가 깨던가 해야죠. 맞습니다. 빌려야지 뭐 예. 어떡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큰 목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실제로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막막한 게 현실인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의료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괜찮지 않냐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의료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한도가 있죠. 질병이든 상해든 그게 5천만 원까지밖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이 5천만 원 한도를 넘어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진료비는 다 본인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종합보험 가운데는 충분하게 진단비나 또는 수술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장을 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진료비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은 그래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문즉설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모아름 전문가님께서 증문즉설의 번호를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번호 골라주세요. 저는 2번이요. 2번. 진단비 얼마나 가입해야 적절하죠?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할 텐데 보험료가 또 상당할 것 같고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통 이 기준이라는 점을 연봉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봉을 기준으로 그래도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 집중 치료 기간이라는 그 1년 정도를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한 여태까지 생활했던 그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치료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번, 뭐 20번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저는 한두 번에 그냥 끝났어요. 입원 한 번 하고 수술 한 번 하고 끝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연봉은 기본이고요. 월보험료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저희가 정답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정답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증문즉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방 전문가님께서 번호를 선택해 네. 주시기 바랄게요. 몇 자, 개? 번호 선택해 주세요. 2번, 6번 뺐으니까 5번 하면 좋겠네요. 5번 알겠습니다. 5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적립보험료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적립보험료 사실 이게 좀 네. 드릴 말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네. 그 보험료라는 게 보장성 보험료하고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는 뭐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처럼 그 뭔가를 보장해 주는 데 들어가는 요금이잖아요. 네. 근데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험하고 상관없이 적금처럼 적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수수료가 떼나가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불리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립보험료 사실 필요 없다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적립보험료를 왜 넣냐 하면 예전에 실비보험 막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비보험에다가 적립보험료를 집어넣어서 미리 이제 적립보험료를 받아두면은 나중에 실비보험이 막 오를 적에 여기서 차감을 해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치 보험료가 안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실비보험을 적립보험료로 넣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 왜 보험에서 미리 고객 돈을 빼갖고 가지고 있다가 이자 놀이하고 있느냐.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안 되게끔 금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또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일반 보험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이런 저렴한 보험이 있거든요. 네. 혹시 화재 보험 아파트 30평짜리 한 달에 한 1억 정도 보장받는데 보험이 얼마일 것 같아요? 화재 보험 불났을 때 받는 네, 거? 불났을 때 받는 거. 글쎄요. 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비쌀 것 같은데 1억이면? 비쌀 것 같죠? 네. 근데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저는 최소 그래도 몇만 원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특히 불이 자주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데 만약에 이거를 5만 원에 끊어오면은 네. 적립보험료를 4만 5천 원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 이제 4만 5천 원이 나중에 환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0% 환급형 보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다 거의 돌려주니까 너무 좋지 않냐 해서 5천 원짜리를 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적립보험료가 내 보험 증권마트에 뭔가 잔뜩 들어있다. 내가 화재보험을 넣었는데 5만 원, 10만 원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보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문즉설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에 대해서 직답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재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해 볼까요? 이번 사례자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49세 여성분이신데요. 네. 친구분을 이제 통해 가지고 10여 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셨고요. 또 최근 3년 전에 또 그분을 통해서 역시 추가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좀 살펴볼까요? 예, 가입하신 보험 내용들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총 4건의 보험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험료는 지금 26만 원을 이제 납입을 하고 계세요. 우선 지금 유지 중이신 보험들을 보게 되면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비갱신형으로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 기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화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80세 만기로 보장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장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그 뇌하고 심장 질환에 대한 특이하게 이제 보장범위 넓은 게 아니라 뇌출혈, 급성 신경색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좁은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변경이 필요해 보였고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다른 특약대로 같이 가입된 옛날에 이제 보험료 그 인상률이 높은 보험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착한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분의 연령이 49세의 여성분이시잖아요. 나이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좀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20세 미만일 때, 그리고 25세 미만일 때, 30세 미만일 때, 그리고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그리고 65세 미만일 때 이렇게 조금 구간이 있어요. 그때 준비를 조금이라도 일찍 했으면은 좋으셨을 걸 하는 나이가 보통 뭐 51세 이런 분들. 그냥 아직까지 앞에 4자가 있으시잖아요. 보장을 준비하시기 좀 좋은 나이여서 빠른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시기입니다. 네. 자, 이번 사례자분 기존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는지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문제점들이 역시나 눈에 띄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을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유지하고 계셨던 보험들이 이제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모두 이제 100세 만기로 그 보장 기간을 늘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뇌혈관 질환이나 이 심혈관 질환 담보 자체가 보장 범위가 좁은 지금 현재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이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보장도 지금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최대한 좀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한도를 좀 더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나이대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만큼 그 담보를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존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만약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갱신율이 높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덜한 착한 의료 실손보험으로 이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유지하고 계셨던 올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26만 510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정해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보게 되시면 20만 8,470원으로 월 보험료가 기존보다는 5만 2,04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 납입보험료가 기존 대비 1,248만 9,60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기존 보험을 왜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제점이 만기가 짧고 그리고 보장 범위가 좁다라는 건데 네.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저 100세 만기로 연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 좁으니까 넓은 걸로 보장 범위 좀 넓혀주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제일 간단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가입자가 그렇게 한다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에 기존에 있는 보험들을 부득이하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자분의 경우 그런 상황이셔서 주택화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떻게 이분께서 순순히 응하시던가요? 보통 해약하면 지금까지 낸 돈 아까워서 나는 못한다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보장을 받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 보통 40세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이런 걸 조금 예상을 못해요. 근데 50대가 접어든 이런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아픈 지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돈이 아까운 거는 하나 지금 아까운 게 아니다. 이거를 유지를 해서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보장을 받으려고 할 때 보장을 못 받으면 그게 더 아까운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다행히 그런 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포인트를 좀 박석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기대 수명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80세 만기였던 것을 100세 만기로 확대해서 지금 보장 기간을 더 늘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2대 질병이 뇌출혈과 급성 신경경색으로 좁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그 보장 범위를 추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기존 지금 운전자 보험의 범위 자체도 조금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장 한도도 더 상향을 시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도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이게 나중에는 갱신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실손보험 역시도 저렴한 착한 의료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부분들은요, 좀 이 프로그램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험 리모델링 다음 사례자분 만나볼 텐데요. 모아름 전문가님, 엄청난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하시죠. 우선 수원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의 사례인데 네. 주부께서 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보험 너무 많이 가입했어요. 근데 내고 있는 보험은 많은 것 같은데 보장이 잘 돼 있는지 방송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저희 가족들 보험도 검토해 주시겠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자, 얼마나 내고 계셨는지 엄청난 제가 대본 미리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험 부자. 와. 자, 이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네. 남편분 거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가족 4인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의 월보험료가 무려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런데- 웬만한 회사 월급보다도 많을 수 있거든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런 와우.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셨다.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별거 안 하니까 가입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야. 그런데 저축을 빼고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셨고요. 그 나머지 보장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으로 다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신 건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가입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보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총 13건의 보험 가운데서 우선 S생명에 완납된 보험이 지금 2건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S화재의 지금 운전자 보험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S화재 역시 건강보험이 지금 3건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S생명의 건강보험 4건.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남편분 거만 월 144만 1,933원 이렇게 내고 계십니다. 우선 완납된 보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S생명에 가입하신 이유가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인연이 된 S생명의 설계사분께 작은 거 하나 들어줬다가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분이 잡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가 됐다라고 해서 인사드릴 겸 와서 어려우니까 또 하나만 제발 가입해 주세요 야. 하면서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얼마 안 한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늘려갔다고 해서 이 보험은 결국에는 완납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2010년 3월 25일 날 가입하신 이제 운전자 보험 3,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왜 가입하셨냐 3,000원이면 뭐. 이것도 얼마 안 해서인데 네. 중요한 건 이건 또 S 화재예요. 지인분 그러니까 동창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취직을 하셨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가입해줘. 이 작은 거 3,000원짜리 하나로 시작한 보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게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S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33만 5,410원을 납부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적립보험료가 과다해요. 아까 적립보험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다, 그거.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장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짜리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소해감 300만 원에 중대한 질병 보장 이 정도만 있어요. 나머지 상해 담보 굉장히 좀 비싼 보험을 내고 계시고 그래서 기본 계약을 제외한 또 나머지 특약이 모두 갱신형. 그래서 보장은 별로 없는데 그냥 보험료만 과한 이런 케이스였고요. 또 S화재 유비무합 같은 경우에도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서 거의 뭐 보험료의 70% 이상을 적립보험료를 내고 아유. 계셨고
또 만기는 또 59세로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신경 진단비가 있는데 이 59세 안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S화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험료가 거의 50년 동안 오르면서 낸다는 얘기고 네. 또 S화재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비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물론 이제 이거 옛날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의 보장 내용은 좋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좀 갈아타려고 했더니 이분의 어떤 병력 사항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립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의 아무래도 회사 대표이시다 보니까 좀 보험료를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과하게 집어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생명에 보게 되면은요, 종신보험이 지금 2건 있으신데, 하나는 2015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 이제 이미 절반 정도 지금 납입을 하셔서 그래서 유니버설 기능을 이제 활용하시도록 그래서 유지하시도록 이제 권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2017년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제 지금 현재 2년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보험사에 있는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로 하시다라고 한다면 변경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해약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생명 지금 여기서 상해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그 보장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대중교통 상해 사망 1억 5천, 그리고 일반 자동차 탑승 중 교통 상해 사망 7,500만 원, 그리고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교통 상해 사망 1억 원, 교통 상해 사망 1,000만 원. 사실 이 상해로 사망할 확률이 전체 사망 가운데 100%라고 한다면은요. 네. 2%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다쳐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일반 사망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 보험의 특정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그 상해 사망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그만큼 좁고 받을 확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험들은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S화재 운전자 보험에 또 한번 검토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보장인데 이게 운전자 보험 아마 2개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한번 거기 증권 들여다보면은 이 담보가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보장은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의무보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충분한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추가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던 거네 새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역시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무려 3개. 아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망 보장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인 지인과 그다음에 생명사의 설계사분께 사망에 조금 치중한 보장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신 건데.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가입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리모델링 결과 진짜 마법 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결과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짚어주시죠. 결과 보면은 네. 적립금만 삭제해도 사실 많이 절약이 돼요. 아. 근데 보장도 당연히 좀 넓혀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완납비됐던 2개의 보험이 있어요. S생명사에. 완납된 거는 물론 만기가 짧지만 굳이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니까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7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도록 남겨뒀고요. S화재 실비가 포함된 통합보험이 있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립금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갱신 특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지를 하고 유지하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만 이 적립보험료가 다 뺄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 만든 실비보험은 최저 적립보험료를 얼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 빼지는 못하고 한 2만 원 정도를 빼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생명사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사망보험도 필요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대체 납입이 돼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만 납입을 하면은 냈던 보험료로 계속 대체 납입이 되면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려서 2022년도에
이 대체 납입을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험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망보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는 걸로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절반 이상을 내는 시기가 이제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납입을 한다면 나머지 뒷단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알려드려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이 보험료를 그래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겠지만 워낙에 많이 내시는 부분이셔서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신규로 보완했던 이제 상품들을 살펴볼 텐데 L손보 무해지 상품으로 통합보험 그리고 D손보 무해지 상품으로 통합보험 이렇게 통합보험이 2개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전부 100세 만기인데 보장 내용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2개로 보완을 해드렸냐면 연령이 지금 51세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세가 넘어가면 좀 보장이 다르다고. 40세랑 50세랑 네. 10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만 준비를 한다면 이분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그 가정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보장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보장을 그래도 저렴하게 준비를 한다면 한두 군데의 회사를 좀 나눠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회사를 2군데로 나뉘어서 준비를 해드렸던 점이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이런 짜잘한 특약들은 사실 보험료 비교를 해가면서 둘 중에 저렴한 것으로 분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M손보 운전자 보험으로 10년만 내고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까 운전자 보험 4개 가지고 계셨는데 총 보험료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좀 넘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11,700원? 이걸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보험료는 기존에 144만 1,933원 내고 계셨었는데 월보험료 62만 3,374원으로 와.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총보험료도 많이 줄여드렸는데 왜냐하면 갱신형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도 많았던 것을 삭제해드리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것들을 없애드리면서 실손보험은 잘 가입하셨는데 이제 이걸 변경을 하자니 약간의 이제 치료력이 있으셔서 1, 2년 정도의 위나 이런 장 같은 쪽에 부담보가 걸리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감액 유지를 추천을 드렸고요.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되 총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납입 전환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생존성 담보인 손해보험사의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지금 남편분의 보험을 이렇게 많이 줄여드렸는데 가족분들의 보험도 매우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줄여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서 보장이 준 게 아니라 보장이나 만기 기간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보험을 140만 원 이상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만 원씩 한 달에 세이브를 해서 이 적금을 따로 드셔도 나중에는 진짜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을 만한 돈인데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요. 이렇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어렵기만 한 이 보험 증권을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아주 조목조목 해부해드리는 보험증권 해부학 시간입니다. 자, 박성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보험 증권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이 상품은 종신보장과 그 치매에 대한 보장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주계약의 가입 금액이 지금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7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만약 그 이후에 사망 시에는 1,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증 치매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가입 금액의 120% 그러니까 8,4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처음에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요. 이 사망보험금과 이 치매 보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이 필요했던 자신의 그런 수술비라든가 2대 진단비 이 부분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여기 특약 내용에 보면은 2번 보장 CI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2번째 CI가 걸리면은 보장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CI가 알겠지만 이제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 한 번 타면 그때 굉장히 어려운데 2번째 걸려야지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보험료가 55,600원으로 굉장히 비싼데 그것도 그냥 비싼 게 아니고 갱신형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보험료 계속 3년마다 오르면서 100세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소용이 없는 세계인 것 같고요. 또 여기 플러스 수술 특약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종수술비이긴 한데 1종부터 5종까지, 1종부터 3종까지 주는 수술비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갱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술비는 나중에 많이 타먹을 수가 있는데 100살까지 3년마다 역시 보험료가 오르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나중에 이 보험은 65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생명보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 생존성 담보로 이제 2대 질병 진단비라는 걸 준비를 하셨는데 생명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비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장을 되게 비싸게 내고 계시면서 보장은 보장대로 좁은 보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험 증권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네. 거의 40만 원짜리 보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보장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이제 50세 남자이면은 사실은 적정 보험료가 네. 절반 정도거든요. 한 2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근데 40만 원씩 내고 계시면서 보장받는 건 별로 없이 보험료는 나중에 굉장히 비싸진다라는 걸 봤을 적에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추가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가족력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내혈관적으로 가족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라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치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이 치매 보장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중증 치매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증 치매는 척도 기간 3점 이상을 받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치매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CDR 척도 1점이나 2점을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 치매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갖고 계신 치매보험, 그 치매보험의 증권 내용을 꼭 보셔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이 중증 질환에 대한 치매만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CDR 척도 1점부터 2점까지 이런 경도 치매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치매보험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도요. 지금 현재 이분이 필요하신 것은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이기 때문에요.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월 납입보험료가 거의 4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의 그 배우자님의 나이대로 해가지고도 한 15만 원 정도의 더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또 치매보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꼭 중증 치매뿐만이 아니라 경도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서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의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치매하고 이 사망보험에 필요한 종신보험 이걸 각각 분리해서 준비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험료는 더 훨씬 절감될 수 있었고요. 아래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특약 부분들, 이 특약 사항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좀 전에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장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런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 오히려 총 납입보험료는 거의 30만 원 안쪽에서 다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증권 해부학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거 내 증권 내용이랑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는 나도 이런 부분 뭔지 몰랐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